나는 남자한테 버림받을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진, 무의식적 신념을 가진 그런 여자는 막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정형 남자가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진 남자를 찾기 때문에 나쁜 남자를 찾게 된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끌린다는 그 나쁜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가 아니다. 악인이나 나쁜 자식, 나쁜 놈과는 다르다. 오늘은 나쁜 남자뿐만 아니라 나쁜 놈, 나쁜 새끼도 여성들에게 먹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연구가 벌써 돼 있더라고요. 나쁜 남자도 나쁜 놈도 착한 남자보다는 낫다? 먼저 이 영상 보시죠. 마마보이 대 나쁜 남자. 그럼 한번 경험해보면 돼. 나쁜 남자랑? 오빠 뭐해? 왜 저랬어? 너 내가 문자 먼저 보내고 연락해라고 말하라 그랬지. 먼저 전화하는 게 어딨어? 아니 나 오빠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시끄러. 보고 싶은 건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본다. 그래? 좀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거는? 아 원래 이게 저게 뭐 어쩌라고. 모르고 만났어? 조금 그래도 매력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여자들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해. 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여자분들이 약간의 매력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거가, 야, 이거 어떤 분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저게?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양아치들이 예쁜 여자를 만나는 이유라는 유튜브 영상도 있었고, 뭐 글 같은 것도 인터넷 게시물에 가끔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이런 양아치 분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남들 패고 다니니까, 남들을 위협하고 다니니까 나름대로의 자신감, 일진으로서의 자신감이 있어서 그 자신감에 여자들이 끌려온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에 끌려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많은 컨텐츠에서 보면 나쁜 남자가 좋은 거지 나쁜 새끼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나쁜 남자의 나쁜이라는 단어는 벌써 좋지 않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말이 담고 있는데, 그 약간 역설, 나쁜 남자 역설 때문에 더 이제 사람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이게 왜 나쁜 남자가 좋다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일반적인 연애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를 하잖아요. 헌신의 약속과 그런 행동으로서 증거를 보이면서 구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막 이런 행동 저런 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남자들을 이제 여자들이 착한 남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되게 높은 가치를 가진 남자는,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좋고 이런 남자는 어떤 여자분에 대해서 구애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제 막 여성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여자분의 마음대로 따라주지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나한테 구애를 하지도 않고, 헌신의 증거를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남자를 여성 입장에서 나쁜 남자라고 부른다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나름 또 이해가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남자들이 이거에 좀 반짝 또 약간 혹해가지고, 야, 우리가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야, 마인드셋이라도 그렇게 좀 하자. 자존감 높은 척도 좀 하고, 자신감 있는 척도 좀 하고, 알파메인 척도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썸을 탈 때 구애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고, 여자가 뭐 원하는 거 다 따라주지 말고,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흉내를 내보자 라고 이제 디벨롭을 해 나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스스로 나쁜 남자의 어떤 메소드 연기를 하라는 게 요즘 남성향 연애 강의들의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또 마이너한 의견으로는 회피형 남자가 미스터리하고 두근거린다는 의견도 있고, 나는 남자한테 버림받을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진, 무의식적 신념을 가진 그런 여자는 막 나를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정형 남자가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신념을 이루어진 남자를 찾기 때문에 나쁜 남자를 찾게 된다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의 공통점은 여자들이 끌린다는 그 나쁜 남자는 진짜 나쁜 남자가 아니다. 악인이나 나쁜 자식, 나쁜 놈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요즘의 대세 컨텐츠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진짜 악인들로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피인용이 148회나 됐어요. 자, 제가 번역기를 돌렸는데요. 성격과 개인차라는 저널에 2014년도에 올랐네요. 어둠의 3요소 성격이 여성에게 매력적인가 하는 논문이에요. 자, 근데 웬만하면 심리학에서 악인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자, 우리가 뭐 성격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뭐 각자 개성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다크 트라이어드, 어둠의 세 성격은 이건 나쁜 놈들이야 라고 딱 집어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키아벨리적 성격, 타인을 이용하고 조작하는 그런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적 성격, 거창하고 과대해진 자기 상을 가지고 딴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도 유명하죠.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격이라고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 감정을 잘 못 느끼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 못 해줘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좀 착취하려고 하고요. 어떤 되게 충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성격은 이제 공인된 나쁜 놈, 악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런 악인들은 사실 어떤 인간의 어떤 집단에서 축출이 돼야 됐을 텐데 왜 아직도 이런 성격이 남아있는 걸까요? 왜 인류 4만 년 역사에서 추방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새 성격은 단기적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진화시켜 왔다고요. 어둠의 새 성격은 남성들에게 더 많은데 이것은 단기적 짝짓기를 위한 적응일 것이다. 근데 왜 단기적 짝짓기를 위한 건가요? 이 어둠의 새 성격은 뭐 이렇게 되게 장기적인 관계를 못 맺나요? 다 보세요. 남을 이용하고 딴 사람한테 공감도 잘 못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어둠의 새 성격은 여성들에게 성선택돼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고요. 따라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성격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자, 중간에 여담으로 남성이 단기적 교미를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요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기적 교미라고 하니까 이게 아까 그 번역기로 돌리다 보니까 이 교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그냥 가져와 버렸네요. 남성의 얼굴과 신체적 매력. 이 여자분들이 장기적인 관계를 따질 때는 그 남자의 능력도 보지만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얼굴과 신체의 매력을 남자만큼이나 꽤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은 외모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연애를 할 때는 남성적이지 않은 남자를 고를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원나잇 뭐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남성 호르몬 뿜뿜한 남자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역시 사회적 지위와 돈도 단기적인 관계에서도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특히 이 약간 과소비하는 돈을 물쓰듯이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줄 때 단기적 교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외향성, 심리적 안정성, 어둠의 새 성격도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네. 또 연애 강사들이 말을 할 때는 자, 말빨이나 시도 횟수, 사회적 지위를 숨겨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단기적인 교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격을 하나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나르시시즘, 자기애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뒤에 디스커션에 나오지만은 허세 감별이 좀 미숙한 여성들은 이 어둠의 새 성격에 더욱 좀 취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더 읽어볼 건데요. 여러분 보기에 이 글씨가 굉장히 작잖아요. 폰트가 되게 작아서 안 읽어지는데 여러분 이거 들여다보는 거 포기하시고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제가 되도록이면 딕션을 좋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막을 막 읽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또 들을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디오 위주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나르시시즘은 권리의식, 지배력, 거창한 자기관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문화권에서 남성의 나르시시즘이 더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남성에게 더 크기 때문이겠죠. 많은 연구들은 남성의 단기 짝짓기 전략을 위해서 나르시시즘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런 자기애적 남자들은 자신의 성과 경쟁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성교 직후에는 배우자를 쫓아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되게 쉽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어떤 매력을 어필하는 데도 되게 능숙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되게 신체적으로 매력적이고 패션적으로도 매력적으로 꾸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남성 나르시시스트는 되게 매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와 자원 제공을 광고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생아도 더 많이 낳습니다. 뭐 그러네요. 자, 마키아벨리즘, 타인을 막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마키아벨리주의자는 대인관계에서 이중적이고 불성실하고 성격상 좀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남성이 여성보다 대부분 점수가 높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면모는 단기 교미 추구에 되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문란한 행동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사랑을 가장 하고 더 많은 성 파트너를 가지고 외도도 더 많이 하고 더 일찍 성행위를 시작하고 성적 강압 성향이 있다고 하네요. 되게 나쁜 게 엄청 많네요. 자, 다음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격. 사이코패스는 냉담하고 공감이 부족하고 변덕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남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요. 무제한적인 성적 패턴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제한이요? 자, 그리고 사이코패스는 피상적인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감정 대화를 할 수 없겠죠. 감정을 잘 못 느끼니까. 하지만 매력적이고 기만적으로 성적으로 착취적인 대인 관계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성격들이 되게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악인이다라는 것을 되게 약간 좀 많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한 것 같기도 해서 야, 이거 다 남자가 썼나 여자가 썼나 한번 찾아봤더니 그레고리, 앤, 스티븐 해서 남녀가 다 같이 쓰셨네요. 네. 자, 어떻게 연구했나 한번 볼게요. 영국의 한 대학교 여자 학부생 128명. 영국? 영국 하면 뭔가 좀 쎄하잖아요. 뭐 이상한 연구는 보통 영국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이 연구는 148회 피인용 됐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공신력 있다고 봐야 되겠죠. 평균 연령은 19.4세로 연애에 어떻게 보면 약간 미숙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128명의 여자분들에게 어둠의 새 성격이 묘사된 남자의 설명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 새 성격은 이 어둠의 새 성격을 간략화한 12문항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거 피인용 횟수가 2192회더라고요. 엄청난 논문인데 논문 제목이 더 덜티 더진이에요. 더러운 12개 성격. 자, 이렇게 심리학계에서 어둠의 새 성격은 이제 악인으로 이제 낙인을 찍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묘사했을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내 뜻대로 되도록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했다. 나는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아첨을 했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후회하는 마음이 부족한 편이다. 나는 도덕성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좋은 게 한 개도 없네요. 나는 냉담하거나 둔감한 경향이 있다. 나는 냉소적인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명성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특별한 호의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자, 6점 척도로 대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둠의 새 성격이 묘사된 사람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꽤 차이가 많이 나게 어둠의 그 성격을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이 어둠의 성격들은 심리적 안정성이 있고 외향성이 있다고 해요. 심리적 안정은 여유. 이 연애 강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그 여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여유 있는 것. 그리고 당연히 외향성은 여성에게 매력적인데 이 새 어두운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와 외향성을 이제 보정을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새 성격은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신경증과 외향성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와는 별개로 매력에 대한 어두운 성격, 어둠의 새 성격의 중요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제한 후에 매력에 대한 그 어둠의 새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더 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남자뿐 아니라 나쁜 놈도 매력적이었다. 그럼 대체 왜 그랬을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디스커션이에요. 저자들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새 성격이 대체 왜 여성들에게 매력이 있었을까?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여성들은 단기 교미 측면에서는 나쁜 소년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나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완고함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낀 게 아닐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만나거나 또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해서 통찰 같은 게 생기잖아요. 우리 내면에 그런 통찰이 생겼을 때 어떤 내적인 기준을 가지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자신감과 완고함, 의지가 어두운 새 성격이 그냥 저절로 가지고 태어난 그런 성격과 그냥 피상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그래서 수많은 연애 강의들은 내적 기준이 있는 척, 내가 자신감이 있는 척, 의지가 있는 척 해라 라고 메소드 연기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줘요. 자, 두 번째 설명은 어둠의 새 성격은 위험 감수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에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벌써 연구가 됐네요. 2004년도랑 2006년도에 우리가 먹이나 지위 획득을 위해서 위험 감수를 하는 거는 알파메일의 자질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항상 위험 감수를 합니다.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주인공 중에 안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새 성격은 도덕과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진정한 악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을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이 언짢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잘 감수할 수 있겠죠. 이것을 밖에서 보면 상당히 거침없고 기꺼이 동성애 경쟁자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게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지금까지 말한 성격의 반대편에 소심하고 찌질한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런 남자들이 있죠. 이런 남자들은 실제로도 인기가 없겠지만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전형적으로 인기 없는 남자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경험과 통찰이 적어서 세상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주관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경쟁을 해야 될 때 먹이나 지위를 두고 다퉈야 할 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지위가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약간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회사의 직급에 따라서 공감 능력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사가 야, 저 이사는 역시 사이코패스야 라고 우리가 흉을 보는 게 이제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미국의 농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농부들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해서 큰 돈을 쥐게 되잖아요. 그럴 때 테스트를 해보면은 평소보다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지위가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라는 게 약간 일리가 약간 그쪽으로 기우는 거죠.
또 어떤 심리학자는 그 미국에 보면은 우선 멈춤 그 사인이 있더라고요. 스탑 사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차가 한번 멈춘 다음에 다른 차가 없을 때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이 고급차 이를테면 벤츠를 탄 사람은 그 스탑 사인에 안 멈출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소한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더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를 또 따져볼게요. 우리가 사회적 상처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했대요. 같이 공놀이를 하다가 배제됐거나 사람들한테서 약간 외면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상처를 입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더욱 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비치는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진다고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웃는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고 해요.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목소리 톤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해진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기 없는 찌질이가 묘사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라는 게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특히 최명계 출신의 자기계발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이게 소리야 라고 죄송합니다. 언어순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일리가 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또 우리가 되고 싶은 건 사실 지위가 높으면서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삼국지로 따지면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 백성들을 위하고 버리지 않았던 유비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넉넉고 있으면 조조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소개팅 같은데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어떤 자기보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봐라. 뭐 이를테면은 점원이나 웨이터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긴 컨텐츠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여성에게 시사점. 아까 그 예능 있지만 아유 전화하지 말랬지 라고 이런 것들에게 좀 괜찮은데 멋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단기적 짝짓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진화적 적응이다. 이런 남자들의 첫인상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격들이에요. 쉽게 관계에서 도망칠 수도 있고 불성실하고 이중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성격을 어둠의 새 성격을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미리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겪어보고 피할 수도 있고 미리 피할 수도 있다. 사실 다 미리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지금까지 들었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남자를 겪어보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수도 있어요. 삶이라는 거는 걸 알면서도 겪어봐야 할 것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관계와 가정에 헌신적인 남자는 어둠의 새 성격도 적을 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 막 넘치지도 않아요. 막 그런 알파메길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남자들은 바람도 많이 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성에게 시사점은 뭐냐? 20대 초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관계와 이성 경험을 쌓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과 사건을 겪어야 그래야 현재 벌어지는 사건에 덜 휘둘리는 심리적 안정성,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나의 주관도 생기게 되고 삶의 목표도 생기게 되고 고집도 생기게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여성보다 나의 어떤 인생 경험, 연애 경험이 많아야 연애가 수월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 콘텐츠에 올려놨듯이 20대 초반의 남자들은 20대 초반의 여성보다 연애 경험이 많기가 좀 어려워요.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연애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 다른 대인 관계라도 학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외 활동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찐따들에게도 시사점이 있는데요. 찐따라고 하면 이제 과거의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는 게 마음속에서는 난 배려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기만할 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미숙해서 눈치 보고 기가 막 약해서 막 쫄아드는 건데 그게 나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 라는 자기 기만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제 생각은 이래요.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더라. 이 말은 되게 무책임하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에서 벗어나려면 더욱더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가 눈치 본다는 것을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되기가 정말 쉬워요. 자기도 모르게 약간 왕따 비스무리하게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치 보는 걸 남에게 쉽게 들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여담으로 그럼 진짜 착한 건 뭐냐? 진짜 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으로 미움받을 용기나 존재의 심리학에 대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를 뭐 잘 본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뭐 외모, 패션, 능력, 리더십, 비어도, 내 편 만들기, 유머, 그룹 대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올리려는 노력을 가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어둠의 새 성격이 인류 4만 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그들을 선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휘둘리지 말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자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